안녕하세요.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며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 말 그대로 인생 종친놈입니다.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거 겨우 고사하고 가지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으로 외진 구석 후미진 곳에 덩그러니 있는 허름한 모텔방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삶은 너무 피폐했습니다. 왜 쉬는 나를 버렸으며 어릴 적부터 지속되었던 가난을 극복하려 손댄 사업까지 망하게 만들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인생을 망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형편없는 놈이지만 죽을 용기도 없는 소심한 놈이라 도로에 뛰어들까, 옥상에서 떨어질까 수없이 고민해봤지만 결국 하나도 실행해보지 못한 한심한 놈입니다. 그렇게 술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술, 담배가 바뀌어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한 달치 방세를 내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길바닥에 널린 신문지들을 걷어와 구인구직란을 들여다보는 것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단벌로 길바닥을 방황하는 제 모습은 딱 노숙자와 같았습니다. 그냥 집이 있는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몇 주간 걷어온 신문지는 신문지에 검은색 글씨들이 빨갛게 염색된 것처럼 여러 개의 X 표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내지 못하고 밀려버린 제 휴대폰이 막 끊기기 직전 모텔방과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각종 채소들을 키우시고 그것들을 내다 팔며 남은 여생을 살고 계신 노부부분들의 도움을 받아 근처 슈퍼마켓에 키우신 채소들을 납품하는 배송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설 곳 없던 제게 배송사원이 옷이 그게 뭐냐며 입사 선물이라고 옷 한 벌까지 주신 제겐 은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게 되어 그날 받은 월급을 들고 모텔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여자분께 찾아갔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은 뽀얀 피부에 어떤 남자가 봐도 반할 미모의 어린 학생 같았습니다. 때 묻지 않은 풋풋함을 간직했고 대학에 막 입학한 듯 생기발랄한 여자였어요. 첫사랑에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저런 예쁜 딸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이 떠오르며 왠지 모를 설렘이 있는 통에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다가가는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한 저를 부끄럽게 만들듯이 맑고 환한 웃음을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203호 아저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면서 오늘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는 그녀였습니다. 어르신 분들께 받은 근무복을 입고 막 일을 마치고 온 제가 멋져 보일 리 없잖아요. 그래도 그녀는 너무 순수하게 해맑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고 다시 한번 저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알 수 없지만 기분 좋은 떨림에 서둘러서 방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이 조금 지나서 새벽이 다가올 때쯤 제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아까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어린 학생에게 느꼈던 그 설레는 마음을 애써 부정하려 난 쓰레기고 더러운 놈이야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를 매질하고 있던 그때 하필 울린 소리에 괜히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들킨 것 같이 죄인이 된 기분에 아무도 모르는 제 속을 들켜버린 것 같아 놀라 당황하다가 그만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방문을 두드렸던 밤의 방문자는 우당탕하는 소리에 제가 혹시 다쳤을까 놀랐는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아저씨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며 문틈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녀였어요. 제가 이 밤까지 생각하며 자책하고 그리워하길 반복한 상대인 안내데스크의 그녀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문을 열었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며 당황한 티를 보이지 않으려고 마른 기침을 두어 번 내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대답에 애교 섞인 듯한 말투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녀의 장난 같아 보이지만 저를 설레이게 하는 그 말에 저는 문 너머 있는 그녀가 보고 싶어졌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방으로 들어오면서 아저씨는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빨래하고 말려두려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놔둔 제 팬티들이 보였고 저는 황급히 주워 제 몸 뒤로 숨겼습니다. 그 모습이 웃겼는지 그녀는 또 한 번 그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녀 때문에 붉어진 제 얼굴을 본 그녀는 제게 열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어디 아프냐며 제 이마에 그 작은 손을 대고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는데 정말이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작고 어린 것을 그냥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미친놈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고작 3초 남짓임에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죄책감에 이마에 있던 그녀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초간의 정적이 지나고 그녀가 먼저 입을 떼더군요.
나 오늘 일 마쳐서 아저씨한테 술 얻어먹을 겸 해서 놀러 온 건데 아저씨는 아파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뿌리쳐진 자기 손보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마음씨마저 착한 어린 소녀였던 거예요. 미안해진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과 어제 먹다 남아 말라버린 새우칩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혼자 살다 보니 앉을 곳도 마땅치 않네요 하면서 혹시 침대 위에서 먹어도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녀를 딱딱한 방바닥에 앉힐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흔쾌히 저의 제안을 승낙했고 침대에서 둘이 마주보고 앉아 소주 한 병씩 들고서 말라버려 딱딱해진 과자를 안주로 병나발 불었습니다. 컵도 없이 병채로 마시게 해서 저는 그녀에게 미안했고 병채 마시려니 좀 더 쓰게 느껴졌을 텐데 그녀는 술을 들이키며 그 특유의 쓴맛 탓인지 살짝 찡그려진 그녀는 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매번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며 오늘은 아저씨 보러 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저씨의 웃는 환한 미소를 보고 싶어야 하더라고요. 그녀는 저의 볼을 잡아당기며 억지로 웃어 보이는 얼굴로 만들고는 웃으니까 잘생겼다고 또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 웃음에 저도 같이 웃게 되고 소박한 자리에 변변찮은 안주였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윽고 마신 술이 다 떨어지고 제대로 된 안주도 살 겸 근처 편의점을 가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를 보고 그녀는 저더러 어디 가냐면서 제 옷깃을 붙잡고 춥다고 말하며 안아달라 했습니다. 병나발을 분 탓인지 원래 술이 약한 건지 볼이 상기된 채 취해 보이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유혹 같은 목소리에 흔들렸지만 탁탁한 거라 여기고 그녀에게 저는 잠시 쉬고 있으라며 편의점 다녀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녀는 그녀의 큰 눈으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라며 자기가 예쁘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이것은 꿈이고 저만의 망상이라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처음에는 후줄근한 차림으로 와서 방 있냐고 묻는 제가 이상해 보였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며 마주치는 제가 신기하면서도 관심이 가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꿈만 꾸었던 상상이 현실이 되자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저를 보며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관심이 사랑이란 걸 안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자기는 매일 저를 쫓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부터 제가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새 그런 제가 일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주었어요. 말 한 번 건네보지 못했지만 바라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며 계속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살다 오늘 반값을 내기 위해 먼저 찾아가 말을 건넨 저를 보고는 지금 용기 내고 있다며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더군요. 복숭아빛으로 물든 볼에 반짝이는 입술로 말한 그녀를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마음에 답을 하듯이 그녀를 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로의 입술을 닿으며 뽀뽀를 한 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제 목을 감싸오는 그녀의 팔을 시작으로 그렇게 격정적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제 흑심이 더 이상 못 참겠던지 그녀의 입술을 탐닉해갔고 제 손은 어느새 그녀의 봉긋한 가슴을 향했습니다. 잠시 움찔하던 그녀는 저를 허락하듯이 제 목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으며 제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을 들어올려 상의를 벗기고 그 안에 있던 그녀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풀어헤치니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색 티보다 더 하얀 그녀의 속살이 보이고 그 뒤로 저는 이성을 잃고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그녀를 눕히고 제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그녀의 조그마한 입술 사이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에 저는 더 미쳐갔고 왼손은 그녀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은 그녀의 다리를 미친 사람처럼 더듬고 제 입은 그녀의 남은 가슴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썩은 고기를 먹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그녀를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고 이성을 잃은 남자의 탐욕을 처음 겪은 그녀는 몸을 바들거리면서도 저를 받아들였고 저희는 아침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날 이불로 대충 가려진 그녀의 몸이 저를 또 한 번 미치게 만들었지만 출근을 해야 했던 저는 그녀에게 제 번호를 주고 방을 나섰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핸드폰을 만질 수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오빠 얼른 와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문자의 주인이 그녀라는 것을 깨닫고 곧장 달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방에 도착하니 샤워를 했는지 젖은 머리카락에 가운을 걸치고 있는 그녀가 절 맞이했고 저희는 다시 그 밤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이불로 서로의 아랫도리만 대충 가린 채 벽에 기대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후 대화를 이어갔으며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줄 알았던 그녀가 알고 보니 저보다 6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친구였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텔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녀를 돌려보낸 뒤 매일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에 모텔에 객실 전화로 약속을 잡고 제 방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가진 지 수주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하고 동거하듯 제 방에서 그녀와 같이 지내면서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그녀와 잠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어느덧 사귀기로 한 지 4개월 차, 그리고 곧 있을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여행도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둘만의 펜션도 잡았어요. 모텔에서만 해오던 관계를 새로운 곳에서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말이죠. 신이 저를 아주 버리지만은 않았나 보네요. 이렇게 예쁜 그녀를 제게 주셨고 번듯한 직장까지 구해주셨으니까요. 다시 살게 된 인생, 이번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